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지도 3주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 방역으로 넘어갈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주말이 특히 중요하다고 정부는 강조해왔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부활절 때문이죠. 오늘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했습니다. 대형 교회 절반이 현장 예배에 나섰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 취재진이 찾아간 예배 현장에서는 열을 재고 서로 거리를 유지하는 방역 수칙을 비교적 잘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실내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감염 위험이 있고 또 작은 교회는 방역 수칙을 모두 지키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먼저 조보경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광림교회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교회 안에서는 지금 현장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성경책을 든 교인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입구에서 이름과 연락처를 먼저 기록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 측정을 한 뒤 통과한 사람만 예배당으로 들어갑니다. 예배당에는 따로 지정석을 마련했습니다. 교인들 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리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성가대나 아니면 이런 분들 직원들까지 예배하는 것까지 다 2m 이상 유지하고요. 현장 예배 시엔 정부가 정한 실내 예방 수칙을 모두 지켜야 하는데 위반한 게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혹시 지금 안에서 그럼 좀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인가요? 대형 교회들은 대부분 저희가 이제 요청하는 걸 거의 완벽하게 지키고 있고요. 지금 따로 문제될 만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구로구 연세중앙교회도 부활절 현장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방역 차량을 통해 곳곳을 방역하고 신도들에게 3m 거리 유지를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코드하고 QR코드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니. 하지만 소형 교회들은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 이 같은 방역 체계를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많은 인원이 실내에 함께 모이는 것만으로도 감염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 역시 여전히 존재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방역 지침을 어겨 모여서 예배하지 말라는 명령까지 받았던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오늘도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켰는지 들어가서 점검하려는 공무원들도 막아섰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에서도 일부 교인들이 공무원과 충돌했는데요. 이 소식은 오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팻말을 든 교인들이 교회 진입로를 막고 서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팻말도 눈에 띕니다. 교인들은 3355 교회로 향합니다. 얘들 갖다가 위생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거야.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이 담임 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가 3주째 현장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서울시와 구청 직원 등 100여 명이 현장에 나와 집회를 금지한다고 말했지만 예배는 이어졌습니다. 교회 내부에 600여 명, 외부에 600여 명 등 1,200명가량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회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교회 측에서 거부를 해서 자세한 상황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랑제일교회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로부터 2차례 고발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집회 금지를 명령한 기간에 또다시 집회를 열었기 때문에 추가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집회 금지 팻말을 든 구청 관계자들이 교회 입구에 줄지어 서 있고 곳곳에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부활절 방해하지만 나가세요. 어디에 들어와요? 나가요. 어디에 들어와? 공무집행 방해 아니에요. 경기도 용인의 한 교회에선 현장 점검에 나선 구청 관계자들과 일부 교인들이 집회 금지 현수막을 놓고 마차를 빚기도 했습니다. 교회 마당에선 기자회견을 하고 지자체의 행정처분에 반발했습니다. 소음이 이어지자 교회 주변 주민들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모여서 각자의 차 안에서 라디오로 설교를 듣고 아멘 하고 대답하는 대신 경적을 울리는 교회도 있었고요. 또 교회에 오지 않는 신도들 사진을 예배당 좌석에 붙여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공다솜 기자입니다.
주차장에 들어오는 차량 행렬이 끊이지 않습니다. 창문엔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는 글귀와 꽃다발을 붙였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온누리교회는 부활절을 맞아 차 안에서 예배를 보는 드라이브인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500대 규모의 주차장이 부활절 예배를 보러 온 차량으로 가득 찼습니다. 신도들은 차 안에서 특정 주파수를 맞춰 라디오로 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봅니다. 차 안에 모여 앉은 가족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가벼운 차림으로 박수를 치며 찬송가를 부릅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에 경적을 울려 답합니다. 현장 예배는 여러 가지로 많이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면서 또 개인의 신앙은 또 철저하게 지켜갈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부활절 계란도 신도들 간의 접촉을 막기 위해 자전거를 이용해 차로 직접 배달합니다. 종로구 세문안교회에선 70개의 교단이 참여한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열렸습니다. 지난해엔 12,000여 명의 신도들이 모인 연중 최대 규모의 행사였지만 올해는 교단 핵심 관계자 10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사랑의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동시에 본당 좌석에 함께하지 못한 신도들의 사진을 붙였습니다. 명동성당에서 열린 부활절 미사도 평신도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주교단과 사제단 일부만 모여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지냈을까요? 지금 이 시각 바티칸에서는 이렇게 부활 대축일 미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평소 같았으면 10,000명 넘게 모였겠지만 이번엔 교황과 함께 최소 인원만 자리를 지켰습니다. 미국의 한 교회 온라인 예배에선 가수 머라이어 캐리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세계 곳곳의 부활절 모습 권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촛대에 불을 붙인 뒤 텅 빈 성베드로 대성당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평소 같으면 10,000명 가까운 신자가 모였을 바티칸의 부활 전야 미사는 최소 인원 20여 명만으로 진행됐습니다. Non abbiate paura, non temete. Ecco l'annuncio di speranza. E per noi oggi. 헬멧을 쓴 사제들이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으로 입장합니다. 방어복을 입은 여성이 아베 마리아를 부릅니다. 성당은 지난해 4월 15일 화마에 휩싸였지만 면류관과 장미창 등 주요 유물들은 건재했습니다. Aujourd'hui, nous sommes dans cette cathédrale à demi effondrée pour dire que la vie est toujours là. 미국 휴스턴의 한 교회 온라인 예배에서 가수 머라이어 캐리가 인사말을 전합니다. 각자 노래하는 성가대 영상을 한데 합쳐 중계하기도 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랜선 미사에 집집마다 경건하게 머리를 맞댔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노래하던 당연했던 일상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된 코로나 시대의 부활절은 이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곳들도 집단 감염이 일어날 위험이 있죠. 그래서 경찰과 지자체가 점검을 해왔는데 10곳 중 1곳이 방역 수칙을 어긴 채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발열 확인 및 출입 대장 작성, 이용자 간 최소 1, 2m 거리 유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업종별 준수 사항입니다. 하지만 경찰과 지자체가 전국 유흥시설과 PC방, 노래방 92,0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1,700여 곳이 방역수칙을 안 지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곳 중 1곳이 방역수칙을 어긴 겁니다. 지자체는 이 업소들의 영업 제한 등의 조치를 내리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유흥시설 등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출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흥업소에서 손님의 방문 기록을 만들고 노래방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그런가 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방역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오늘 자정부터는 미국에서 온 사람들도 모두 사흘 안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나흘 연속 새로 나오는 환자 수가 30명 안팎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부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난 뒤에 생활 방역을 어떻게 할지 그 방침을 공개하고 국민들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공개한 생활방역 지침은 모두 5가지입니다. 아플 땐 사나흘 직장을 쉬고 집에서 쉬도록 했습니다. 사람을 만날 땐 2팔 간격으로 건강거리를 지켜야 합니다. 실내에서 아침 저녁으로 적어도 15분은 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손잡이나 전등 스위치처럼 손이 많이 닿는 곳을 소독해야 합니다. 손은 30초 이상 충분히 씻고 팔꿈치로 가리는 기침 예절도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지침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를 대비한 겁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또 어느 정도의 일상이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그런 타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런 생활 방역. 새 확진자가 2자릿수로 안정되면서 정부는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넘어갈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오늘 공개한 5대 수칙에 대해서도 온라인을 통해 2주 동안 국민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비 동참이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경제활동을 모두 중단할 수는 없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경제활동과 일상활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